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시중금리는 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이 바젤3 시대에 경기대응 완축자본 적립, 충당금 적립을 이제 금융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상금리를 부과하는 거죠. 이게 이미 이제 대출 중단, 대출 쪼이기에 들어간 게 지금의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분위기가 굳어지게 되면 곧바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날 쯤 해가지고 이제 DSR 적용하고 여러 가지들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미적미적거리고 이제 정권 말기에 그걸 하다 보니 새 정부 들어서고 무력화되고 연기시키고 하다 보니 지금까지 와버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대출 중단 당연해지는 거고 빚으로 뭔가를 해오던 이제 기존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이제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더 이상 무리하게 집을 이제 빚내 가지고 사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온전히 자기 돈으로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집값 조정되고 전세값 조정되고 이제 예사롭지 않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인 거죠. 결국 그걸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잘 안 하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는 게 이제 옛날같이 하나 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기존에 무리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거 뒤집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를 결정하는 건 충분히 괜찮고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된다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큰일이 나는 거죠. 자신이 가동할 수 있는 돈은 6억밖에 안 되는데 15억짜리 집을 산다. 그냥 정신이 나간 거죠. 뭐 9억짜리 전세 받아서 자기 돈 6억 넣고 15억짜리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나 본데 전세금 9억에 말을 못하면 어떡할 겁니까? 한 2억 펑크 나면 어떡할 건데요? 이게 이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끌이라고 하는 게 영까지 끌어모은다라는 게 가동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다 동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돌발 상황이 생겨서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건데요? 회사 잘리면, 집에 아픈 사람 생기면, 여러 가지 큰 돈 들어가는 일이 살다 보면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러면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상황이 대폭 꼬이는 거죠. 엉망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 별것 아닌 것처럼 자기 계산법대로 탁탁 될 것처럼 생각하고 무리하게 꽉꽉 눌러가지고 대출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뒤집어지는 거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빡셉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흘러가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빚을 너무 무리하게 다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빚을 다 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되게 힘든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여지를 둬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가동할 수 있는 돈이 3억밖에 안 되는데 아니 집을 10억짜리 사겠다고 뛰어드는 놈, 그놈이 미친놈 아닙니까? 돈이 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5억짜리 집을 사겠다고 덤벼듭니다. 미친 겁니다. 직업이 탄탄하기 때문에 맞벌이로 해서 지내면 괜찮다 이러면서 돈을 빌린답니다. 그러면 직업이 탄탄하면 그동안에 돈을 모아놨어야지. 돈을 5천만원 밖에 안 가지고 있으면서 5억짜리 집을 산다라는 게 그게 말입니까?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셈법으로, 계산법으로 움직이는 놈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거. 이게 비정상인데 비정상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이 찌질한 놈이라고 공격당하는 게 요즘 시대입니다. 정신 나간 거죠. 그리고 금융권들이 왔을 때는요, 이제 영끌하는 친구들을, 젊은 애들, 수십 년 동안 이제 잡아먹을 잡힌 물고기입니다. 걔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지 못하고 부부들이 같이 맞벌이 해가지고 이제 허덕이면서 일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앞으로 아마 큰 꽃 하시게 될 것 같고 많이 힘겨워질 것 같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세상 우습게 보면 그 우습게 본 세상에 큰 꽃 다칩니다. 그러니 좀 더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사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걸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살아가는 거 험악하고 힘들고 빡셉니다. 막막하죠.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이제 큰 거 다시는 겁니다. 세상은 절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쉽게 돈 벌게 하고 많은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되게 빡빡하게 굴고 되게 매몰차게 만들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온갖 짓거리들을 다 한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편하게 생각하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조심하고 살아야 되고 남굽게 먹어야 되고 함부로 빚을 생각하면 안 되고 빚도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연끌이 아니라 어느 정도 대출 받는 겁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그래야 대출도 갚아 나갈 수 있는 거고 대출 이자가 가상금리가 붙을 때도 대응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앞날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 속에 있는데 무리하게 수십 년간 대출 받아서 집을 산다. 이게 정신 나간 일이다라는 겁니다. 뭐 얼죽신 이러면서 개소리도 많이 하더라고 요즘에는요. 뭔 놈의 뭐 새 아파트가 최고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웃기지 말라 그러십시오. 차라리 좀 더 낡은 게 더 깨끗하고 더 이렇게 탄탄하고 방음도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까불어대고 욕심부리고 쉽게 돈 벌 거라는 생각에 수십 년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쌓여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삶이 와르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하고 또 보수적으로 아둔하게 바보처럼 지내는 게 차라리 훨씬 더 괜찮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내다보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지루하다 그러고 특별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 놈들 비까지 맞춰줄 생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할 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에 공감하면 듣는 거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응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제가 얘기하는 게 목소리가 이상하다, 억양이 별로다, 발음이 부정확하다, 이 건성건성으로 얘기한다, 수치를 얘기하지 않는다,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아무튼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건 분명하니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조심하며 살고 또 대비대응하며 살아야겠다라고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게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거 쉽지 않다라는, 넉넉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며 지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